2차전지 섹터는 계속 저거 캐즘 구간이야.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안 오를 거야. 또는 뭐 계속 뭐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쉬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듣고 방심하시면 좋은 수익의 기회를 많이 놓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다. 조정기 때 사는 거다. 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그러게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정치권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또 서민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소장님. 영광까지 무슨 보니까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지난해 10월 26일 날 공매도 금지한 첫날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때 맞아요. 나와서 이제 갑자기 그날 이제 뭐 상한가 여러 종목하고 뭐 그래서 그때 나왔던데 제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좀 시장이 흥분할 때는 저는 오히려 출연을 자제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을 때 뭐 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또 네. 그다음에 오히려 조정기가 좋은 기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좀 많이 출연하는 편인데 하여튼 그때는 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원래는 조정이 계속 될 걸로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하여튼 공매도 금지 첫날이라 막 엄청 이제 시장이 그날 하루만 보면 되게 흥분한 날 나왔죠. 맞아요. 네, 그나마 이제 지금은 조금 여전히 뭐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조정기처럼 보이는 때라서 나왔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소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4년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올해는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흔히 이제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캐즘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주가는 늘 선반영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 구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는 또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섹터별로는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뭐 소재 섹터별로는 뭐 아마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뭐 전해액 쪽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제부터 그랬는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뭐 반등한다 이런 이제 전망이 좀 강화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계속 저거 캐즘 구간이야.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안 오를 거야. 또는 뭐 계속 뭐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쉬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 듣고 방심하시면 좋은 수익의 기회를 많이 놓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다. 조정기 때 사는 거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조정기는 명분이 없지 않다. 이런 식의 캐즘이든 무슨 뭐 실적이 단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든 뭐 이런저런 핑계가 없이 조정이 오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그런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오히려 투자에 적길 수도 있다. 이미 그리고 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바닥 찍고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가 지수의 바닥과 개별 종목들의 바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점 좀 이해하시고 2차 전지 섹터도 올해 2차 전지 섹터 전망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올라가고 네. 또 다른 주식들,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니까 네. 약간 이게 계속 좀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기회 비용을 놓쳤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결국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가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데를 갔다가 벌고 와서 다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의 투자 접근법이 네. 저는 굉장히 잘못돼 있거나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나고 보니 네. 뭐 챗GPT와 관련해서 또는 뭐 이제 반도체 경우에도 뭐 HBM 관련해서 네. 뭐 그렇게 이제 막 주가가 뛰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보이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자기가 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네. 진작에 들어가지 뭘 선대인 말이나 뭐 어떤 배터리 하시나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왜 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근데 그 워렌 버핏 하랍이라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세계 최고의 그 주식 투자 거부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비결은 뭘까요? 이게 어떤 그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그 뭐 수익을 누적해 가면서 이렇게 겪는 경험적으로 이제 뭐 터득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옮겨가면서 요령껏 막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나요? 결국에는 실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못 따라잡아요.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걸 다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한 1년 2년 만에 워렌 버핏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하다가 오히려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체로 수익을 못 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조사한 바로도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그 좋은 종목에 진득하니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대체로 더 낮고요. 오히려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은 뭐냐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후에 와씨 반도체 엄청 올랐는데 뭐 AI주 엄청 관련주 엄청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누가 말을 못해. 그렇게 잘 알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이 생길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하시지 선대인 말을 믿고 있고 뭐 선대인 말을 믿으라고 했나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믿으라고 했지. 그래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저는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말하지 않는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 때 최소 뭐 보통 한 2, 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 그때 가장 성장성이 강할 종목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게 2차 전지 섹터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비중을 실어서 진득하니 최소 빅뱅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 25년, 26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투자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26년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분 뭐 투자하신 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 담았는데 그런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일정하게 전문가로서 반성할 부분이 있겠죠. 뭐가 됐든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한 뭐 전망이 틀렸던 그 판단이 틀렸던 뭐 틀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뭐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는데 못 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 어떤 자기의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남 탓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굳이 제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전히 지난 뭐 10월 달이나 연말보다 지금이 주식 계좌가 더 고점 더 높은 수준입니다. 주식 계좌의 규모가.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웅달 책방 나왔을 때 그때 뭐 웅달님이 물으셔서 제가 어느 쪽에 좀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길목을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 예. 그 당시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예. 전액하고 동박업체 쪽을 좀 주목하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동박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뭐 주가가 분출하지 못했지만 네. 그 사이에 전액 쪽 종목들은 뭐 네.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맞아요.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엔캠이거든요. 맞아요. 예. 엔캠이 전액의 대장주 아닙니까 지금? 네, 저는 엔캠 하면은요 네. 손대인 소장님 생각나요.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 그러면 뭐 그분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예를 들어서 양극재 쪽에 머물러 있었고 그 양극재들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가 아직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뭐 기회 비용 운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좀 주목하라고 이야기한 대로 뭐 전액하고 동박 쪽을 투자했다면 동박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은 뭐 몇 배 이상 올랐고 그 외에 뭐 저 득산텍 코피아, 뭐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도 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 생긴 건가요? 오히려 그게 제대로 투자했으면 수익 많이 냈을 텐데요. 그러니까 왜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네. 막 그 양극재나 이런 거 주가 많이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하라고도 하셨고 다 매도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단순히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버슈팅할 때 좀 그리고 수익이 꽤 많이 났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어떤 그 회사의 실적이나 그 어떤 매력도에 비해서 주가가 좀 그 오버슈팅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정하게 수익을 실현했다가 뭐 조정이 충분히 안 오면 아쉽지만 이제 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예, 그 당시에 좋게 보는 어떤 매력적인 종목들의 예, 비중을 다시 실으시면 되고 만약 그 종목이 예, 다시 조정을 크게 받아서 정말 매력적인 구간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종목을 사시면 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 할 때도 제가 뭐 전량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20-30% 정도 예, 그리고 수익 실현했다가 또 조정 오면 또 그 자금으로 예, 더 많이 담으시면 되고 그걸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복을 그리면서 뭐 3년 5년 이렇게 이제 성장할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조정 올 때마다 이렇게 담아두시면 예, 그게 나중에 3년 5년 후에 그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21년 4월 달에 발굴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그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체로. 투자 예. 원금이요? 아니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가가 오르면서 네. 이제 평가 금액이 네, 늘어날 거 평가 아닙니까? 금액이. 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처음에 매수할 때에 비해서 이 회사를 확인해 가면서 점점 좋아진다 이게 확인이 되면 예, 더 사 모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성이 있고 훼손되지 않았다. 그럼 조정 올 때 다시 더 사 모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2-3년 정도 이렇게 오니까 예,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예, 그러니까 처음 사고 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예,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액이라든지 또 동박이라든지 이런 좋은 업체들이 그때 조정을 잘 받아서 보이면 그때 또 사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기회비용 운운하시는 분들이 네.
저 갖고 있지 않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길목을 지켜서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길목을 지켜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싸게 나왔을 때, 조정을 잘 받았을 때, 지난해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나와서 뭐 이야기할 때 엔캠이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수준일 때, 또는 득산텍 코피아가 뭐 10,000원, 13,000원, 뭐 14,000원, 15,000원 이럴 때, 그럴 때는 정말 조정을 잘 받았고, 근데 전액이라는 게 IRA 수혜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섹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뭐 향후에 지금 당장은 죽을 쓰고 있지만, 당장 올드로스만 보더라도 이게 그 IRA 혜택의 그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캡캠이나 틴치 같은 그런 전액 업체들 밀어내고 한국 업체들이 다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혜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적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주가는 많이 빠졌어. 그래서 정말 주가는 착해.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앞을 내다보도 올 들어서부터 실적은 급증할 게 보여. 그러면 이게 바로 길목을 지키는 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산업을 많이 공부해 두시면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근데 주가는 너무 착하게 싸게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러면 이때가 이제 저희형 고수익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주가가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막 2배, 3배, 4배, 5배씩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확 열려 있는 구간. 이런 게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고, 이 저희형 고수익 구간에서 당연히 비중을 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으니까 뭐 자기가 큰 돈을 이렇게 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실은 게 3배, 4배, 5배가 된다. 그러면 1억이 예를 들어서 3억, 4억, 5억이 되는 경험을 하고,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걸 그분이 주식 투자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이 생기는 거구나, 이 경험들을 누적해 가시면 그분은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노후 정도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셔야 되는데, 질문부터가 무슨 뭐 반도체도 가고 뭐도 갔는데 뭐 그 사이 2차 전지 뭐 좋다고 해서 계속 눌러 앉아 있었더니 뭐 기회비용 뭐 엄청나게 발생했다. 그건요, 정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비겁하기도 하고 정말 스스로 나는 못난이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